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체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치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인포메이션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을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센트럴뱅크 얘기 좀 하고요. 연준은 11월 2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만 다른 중앙은행들 미팅이 이번 주에 있고 영국 상황 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는데 이번 주에 특히 좀 중요한 어닝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데이터도 먼스탠드 데이터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서 바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바쁜 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캐나다 ECB 유러피안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BOJ 일본 중앙은행 미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수상이 45일 만에 물러났죠. 그래서 지금 새로 지금 그 공석이 돼서 새로 리더십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지금 이 리뷰 전체적인 리뷰 내용들을 써놨네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센트럴뱅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익스펙트 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가 CPI 넘버가 그 전달에 7%에서 전년 동기 대비 넘버죠. 6.9%로 소폭 내려가긴 했는데 뭐 많이 내려가지 않은 거죠. 예상보다는 이제 높게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넘버는 오히려 전달에 5.8%에서 6%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CPI 물가 관련 데이터가 상당히 핫하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도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넘버들이 역시 계속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달에 9.5, 그러니까 8월에 9.1%에 비해서 9월에 CPI 인플레이션 넘버는 전년 동기 대비 9.9%, 그러니까는 오히려 올라갔죠. 뭐 소폭이라도 내려간 것과는 달리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콜 CPI 넘버도 전달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치가 4.8%로 오히려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황이 계속 핫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니멈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ECB 미팅은 이제 목요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 넘버가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한 3% 정도 나왔고 코어 CPI 넘버도 3% 나왔어요. 재팬의 일본의 코어 CPI 넘버는 보통 코어 CPI 넘버라고는 푸드하고 에너지를 뺀 나머지 분야의 이제 품목들의 이제 물가 추이를 트래킹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시 피쉬 가격이 빠지네요. 코어 CPI 넘버에서. 그래서 콜 CPI 넘버하고 이제 전반적인 넘버하고 뭐 3%로 같다는 거는 사실은 생선값이 특별히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은 현재 뭐 예전보다는 뭐 3%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제 예전보다는 좀 높게 지금 나온 건 맞죠. 그리고 이 주된 이유는 이제 에너지 비용이다라고 지금 일본 중앙은행들은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타이트닝 사이클에 들어간 반면에 계속적으로 이징 바이어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완화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머니터리 팔러시 차원에서. 근데 지금 뭐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고 이제 견해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0이어 10년물 일본 국채 같은 경우에 레이트를 0.25%로 캡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저금리 상태를 계속 인위적으로라도 이제 유지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팔러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캡을 상향 조정하든지 아예 캡을 리무브 하든지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번 주 미팅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엔화 같은 경우 계속 약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나치게 엔화가 약화되는 것이 또 일본 입장에서는 안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벤션이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차례 개입을 했었고 이번 주말에도 잠깐 개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엔화가 좀 되게 발라틀하게 움직였고 다시 조금 노멀라이즈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주말에 상당히 볼러틀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어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기존 정책을 바꿀 것이냐, 만약에 캡을 없애거나 높일 경우에 뭐 당연히 일드가 올라가겠죠. 일드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엔화가 지금까지 상당히 약세가 계속 지속됐지만 다시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항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뭐 이자도 그렇고 커런시가 어떤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는 것도 그거 뭐 자체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두 가지 플러스적인 요인과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특정 환경에서 지금 그것이 유리한가 혹은 기대할 만한가 아니면 선호할 만한가 아닌가 뭐 이런 차원에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그만큼 물건을 들여올 때 비싸게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더 프레셔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었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뭐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너무 벌러틀하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거는 원치 않죠. 오더리 움직이는 게 이제 경기 전반에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앞차갈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리더십의 공백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리즈 트러스가 새로운 수상으로 PM으로 프라임 미니스터로 들어와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니 버짓 프로포저를 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백파이어를 해가지고 갑자기 영국 국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물러나게 됐습니다. 뭐 가장 짧은 테녀라고 얘기하는데 45일 만에 물러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리스트러스 수상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리더십을 어수할 그런 사람을 이제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물론 뭐 미국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글로벌 마켓 차원에서는 변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고 특히 이번 주가 사실은 이번 어닝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인 즉슨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수 이번 주에 리포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당연히 지금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되고 경기 둔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디맨드가 슬로우다운하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들 주요 기업들이 어떤 성적을 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에는 넷플릭스가 어닝을 발표를 했고 파지티브한 넘버를 내면서 넷플릭스 주가도 이제 급등을 했죠. 이번 주에는 팽에 속한 주식들이 넷플릭스 이미 발표한 넷플릭스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다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닝 발표가 있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아마존, 애플 다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주요 대기업들 역시 3M이나 보잉, 인텔, 캐터필러는 컨스트럭션 이퀴프먼트 세계 최대 규모의 이퀴프먼트 컴퍼니죠. 그래서 보통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경기 전반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많이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 넘버도 사실은 시장이 주목할 것 같고 엑산 그리고 GM, 코카콜라, 포드, 뭐 이거 이외에도 많지만 맥도날 그리고 머크는 제약회사죠.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이번 주에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하이텍 기업들하고 브릭앤모더
쪽에서 또 대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고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닝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역시 이번 주에 시장이 상당히 볼러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일선에서도 뭐 바쁜 한 주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매니팩처링 앤 서비스 PMI 넘버가 물론 프리리미너리 넘버긴 하지만 예정이 돼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3분기 CPI 넘버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 예정이고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넘버는 아무래도 EU 쪽 넘버의 메인 컴포넌트겠죠. 그래서 뭐 플래시 넘버이긴 하지만 3분기 GDP 넘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또 중요한 미국의 콜 PC 넘버가 나옵니다. PC 넘버는 우리가 경제동향 시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눈 바 있지만 CPI 넘버보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비중 있게 보는 물가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PC 넘버도 시장이 주목할 것 같고 바로 그 다음 주에 11월 2일에 연준 미팅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팅 전에 이 넘버가 나오니까 시장이 이 넘버를 가지고 연준의 행보를 가늠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볼러틀하게 마켓이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동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